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많은 관광객들도 오가고 집회도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광화문 광장. 시민들의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 몫이고 청소 비용은 관할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근 주민들은 집시법 개정을 그리고 종로구의회는 피해 보상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종로구의회가 광화문 광장의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와 쓰레기 처리 비용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북동 성락원이 독립운동가 이관구 선생의 독립운동 근거지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역사적 가치에 대해 재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자체별로 사랑의 모금 행사가 한창입니다. 구로구에서는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생방송이 열렸습니다. 올해 서울시의 불용 예산이 2조 3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원인으로 보상사업과 대규모 건설 사업이 지연됐다는 입장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연중 각종 문화 행사와 크고 작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정체나 소음 피해, 쓰레기 처리 비용은 관할인 종로구청이나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종로구의회에서는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첫 소식 지혁배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허가한 행사는 올해만 이달까지 140여 건. 인근 주민들은 거의 매일같이 열리는 집회나 행사로 교통과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회가 열릴 경우 관할 지자체인 종로구는 1,000명 이상 규모는 3명의 환경미화원과 수거 차량을, 3,000명 이상이면 7명 이상의 인원과 11톤 차량까지 투입해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종로구의회 구정 질문에서 행정력과 재정력 투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집회와 행사가 우리 종로 구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때렸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종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돼야 할 행정력과 재정이 광화문 집회 뒷처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장 안에서의 모든 행사에 대하여 연간 개최 횟수 제한, 행사 주최자 폐기물 자체 처리 조건 부여 등 실질적인 예방책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선 시민 여가 활동과 문화 활동 등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광장 사용이나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실질적 주민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 확장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집회와 행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경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일대 도시재정 활성화 지역 선정을 추진하여 2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여 보행환경, 교통체계 개선 등 광장 주변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 보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종로구는 청소 비용을 산출해 서울시와 논의하는 한편 광화문 광장 조례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문화재 지정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성락원이 최근 근현대사적 의미와 가치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이 성락원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 3대 정원으로 알려진 성락원. 하지만 부실 고증 논란에 휩싸이며 문화재적 가치가 낮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락원이 한국 근현대사적 가치를 담은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조선 근대기를 대표하는 서예가였던 화사 이광구 선생이 지금의 성락원에 위치했던 의친왕 별장을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삼은 겁니다. 사실은 의친왕도 그 예술 쪽에 조예가 깊었거든요. 그 화사 이관구 선생이 갖고 계신 문적 중에 여러 가지 글씨나 책 중에
그 의친왕의 그 글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죠. 아마 그런 어떤 그 예술적 교감, 이런 관계 속에서 두 분이 만남을 갖게 됐고 해방 이후 활동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화사 이강구 선생은 사학연구협회를 설립해 의친왕 별장에서 을지문덕전, 홍경례전 등 한국의 역사서를 집필했습니다. 현 성락원이라는 공간에서 일제에 의해 폄하되고 왜곡되었던 한국의 역사를 바로잡았던 겁니다. 다만 의친왕 별장은 현재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락원 내부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송석정이 위치한 곳에 있었다고 추정될 뿐 정확한 장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성락원이라는 곳이 역사적으로 전혀 어떤 가치가 없다고 논하기 이전에 그곳이 전근대 시기부터 어떤 가치를 지녔고 독립운동가가 의미 있는 역사 서술을 했다는 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은 성락원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 성락원에 대한 기존의 가치 판단이 조선시대 정원이라는 점과 자연경관의 우수성에만 치중되었다면 이번 사례를 통해 근현대사까지 포함한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찬바람은 불어오지만 이와 함께 나눔의 온풍도 불고 있어 마음만은 따뜻해지는 시기입니다. 구로구에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떨어진 기온보다 더 차가운 경제 한파 속에서도 기부 행렬은 줄을 이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생방송 시작과 함께 모금 행렬이 줄을 잇습니다. 온정을 담은 봉투와 함께 한마디의 말로 나눔의 기운을 전파합니다. 따뜻한 이 겨울을 지내고자 하시는 모든 분께 이 성금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마음과 큰 마음이 다 합쳐져서 더욱더 따뜻한 그런 구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선물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생필품들을 가득 담은 300개의 선물 상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질 작은 온정입니다. 사랑과 마음을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받고 참 그 서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또 이웃을 돕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온도탑도 이날 모습을 드러내고 올겨울 구로구에 쌓일 이웃사랑의 온도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소외계층에게 전해질 이번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목표는 9억 원입니다. 겨울철에 춥고 힘들더라도 절대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옆에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들과 이야기하시고 또 아주 어려우면은 우리 동사무소 가서 사회복지사하고 상담도 하시고 해가면서 겨울철 힘든 겨울을 혼자 보내지 마시고 이웃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보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겨울을 더 따뜻하게 할 모금운동은 내년 2월까지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한편 노원구가 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3월 중순까지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구는 한파 상황관리 TF팀을 구성해 한파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합니다. 지역 내 저소득 가구나 독거노인을 위한 방문 돌봄 서비스도 실시합니다. 또 버스 정류장에는 한파 가림막인 따숨 쉼터 조성과 온열 의자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젯밤 8시쯤 강남구 대치동에서 주행하던 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나면서 운전자는 대피해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보조석 방향의 헤드라이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구로구 천왕동의 한스헬프 세차장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자재를 보관하던 창고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올해 각 자치구별로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된 가운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올해 예산 집행률이 8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그 원인으로 여러 보상 사업들과 대규모 건설 사업이 늦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11월 22일 기준 서울시와 자치구를 합한 올해 예산 집행률은 79.8%.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2%포인트 낮습니다. 서울시만 보면 예산 37조 7,662억 원 중 31조 3,761억 원이 집행돼 83.1%의 집행률을 보였고 자치구는 19조 1,760억 원 중 73.3%인 14조 609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과 도시재생 보상 사업의 지연, 그리고 도로와 다리, 터널 건설 등 대규모 사업 공정 지연을 그 원인으로 파악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보상의 경우 전체 예산 9,196억 원 중 5.3%인 492억 원만 집행됐고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39.2%인 957억 원만 사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자치구와 투자기관 등이 참여한 2019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월이나 불용 예산을 최소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타이밍이 중요한 이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가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를 합해 90%의 목표치를 넘어 91.5%를 집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올해 예산 중 불가피한 이유로 지출을 못한 사고 2월액은 1조 564억 원. 아예 쓰지 못하는 불용 예산은 전체의 3% 수준인 2조 3,28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서울 동북권의 균형 발전을 촉진시킬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현재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 간 사전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 사업자 공모에서의 두 번의 유찰. 표류하던 광운대 역세권 사업이 긴 터널을 빠져나온 건 지난 2017년. 서울시와 코레일, 노원구가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부터입니다. 그 후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자로 확정됐고 사업은 더디지만 차근차근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총 부지 15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21개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가 예정된 곳이어서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 동북권에 균형 발전을 가져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중심지 이상이 부합하는 업무, 상업, 주거, 복합기구를 조성하는 부분하고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역세권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과 세부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 최전선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관계자는 물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해 개발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광운대역을 지나는 GTX 신호선과 연계한다면 사업성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주변 대학교를 한데 모을 수 있는 창업 거점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창업을 위한 창조적 공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소규모 마이스와 공유 오피스, 그리고 공유 주택 기숙사와 오픈 유니버시티, 즉 주변 대학을 모을 수 있는. 사업은 현재 코레일과 현대산업개발이 공동 사업자가 돼 서울시와 사전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성격들을 부여해서 우리 지역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주변 민간 개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인가. 내년 초 지구 단위 계획 선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2021년 상반기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마포구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구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총 6,858억 원으로 예산 편성 방향은 복지와 문화, 관광 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6,85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대비 532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총 3,299억 원으로 기초연금과 각종 수당을 비롯해 신설된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 명예수당, 경로당 신설 사업 등에 배정했습니다.
문화 관광 분야의 예산 증가는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금년 대비 49% 증가한 291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민선 7기 조직 개편으로 관광 일자리국을 만들었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 관광산업과 관련한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는 의도입니다. 마포 유수지 한류공영관광 컴플렉스 설계비와 마포 아트센터 리모델링비, 2020년 6월 개관 예정인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비 등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교육 분야에는 11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등에 배정했습니다. 일자리 분야는 59억 원으로 마포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청년 전용 공간 조성 등이 주요 사업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한정된 지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포의 한 단계 더 높은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0.6% 정도 증가한 8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만리배수지 사면주차장 조성과 연남동 일대 지하공간 개발 사업 추진, 어린이집 쿨루프 설치 등입니다. 한편 구가 제출한 예산안은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9일 최종 확정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얼마 전 출범한 송파문화재단이 송파시설관리공단의 도서관 시설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단 시설인 여성문화회관도 함께 품을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 삶 속의 문화를 활성화하겠다며 출범한 송파문화재단. 앞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은 물론 송파시설관리공단의 도서관 3곳을 이관하는 등 모두 11개 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도서관도 밑으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도서관을 통해서 생활문화를 어떻게 깔 수 있을지에 대한 구상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여성문화회관도 재단 소속으로 이관될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단 노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화복지 개념으로 재단이 도서관 업무를 맡는 데는 공감하지만 직업교육과 어학을 진행하는 등 교육시설에 가까운 여성문화회관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재단 소속으로 변경되며 겪을 수 있는 고용 불안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송파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첫째 이제 복지에 대한 문제, 기존의 어떤 그 혜택된 복지가 유관됐을 때 그 복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또 고용의 어떤 그 지속성이라든가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파구는 여성문화회관 업무 이관을 조건으로 서울시의 재단 설립 승인을 받았다며 이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근무 조건 등은 현재 노사 간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반부에는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프로그램만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기들이 조건부로 우리한테 허가를 해줬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관을 해서 또 현재 공단 직원과 복지 수준을 맞추기 위해 내년 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정식 의원은 여성문화회관 이관 업무 사실이 구의회 상임위와 공유되지 않았다며 구청의 의회 존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공공자전거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따릉이의 경우 누적 이용이 3천만 건을 넘어섰는데요. 반면 관리 면에서는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도 남았습니다. 딜라이브 시사 프로그램인 쌍심지에서는 공공자전거 운영 실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박선화 기자가 미리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5년 마포구에서 250대의 자전거로 출발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울시 전역으로 퍼져 현재는 2만 5천 대가 운영 중입니다. 누적 이용이 3천만 건을 넘어설 만큼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파손과 분실 문제는 고쳐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만 6천 건이었던 따릉이 고장 건수는 지난해 5만 9천 건으로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그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2만 5천 대를 관리할 만한 인력도 확충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또 이용하는 시민의식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이야기처럼 따릉이가 빠르게 늙어가는 이유는 시민의식 부재. 여기에 도난이나 파손에 따른 처벌 규정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범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방관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 그 악화가 그 양화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쁜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강력하게 이제 해야지 됩니다. 이런 이유에선지 최근 서울시는 강화된 처벌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초과 요금 부과와 강제 회원 탈퇴 등인데 이를 관리 단속할 인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루 평균 5만 명이 이용할 만큼 대중화에 성공한 공공자전거 따릉이. 하지만 숙제 또한 남아있는 현실. 과연 시민 모두를 만족시키며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음 달 2일 방송 예정인 심층 취재성 심지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서대문구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봄이 중 90%가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 지회 서대문구 분회는 아이돌봄이 중 대다수가 주 30시간 이하로 일하고 월 평균 임금이 100만 원 이하로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개별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 아이돌봄이 특성상 한 달 평균 교통비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라며 아이돌봄이 중 67%가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대문구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된 아이돌봄이는 109명으로 이들은 개별 가정을 방문해 만 12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고 있습니다.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인맥,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력, 그동안 우리 사회의 대입제도를 비꼬는 표현이었죠. 어제 발표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확대. 뾰족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풍선 효과로 나타난 여러 부작용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우려가 시작될지 학생과 학부모들은 또 한 번 촉각을 고두세우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